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하야 등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추가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미리 녹화한 29분 영상과 담화문을 9시 42분쯤 배포했는데 주된 내용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 호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고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사실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관련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띄우는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한 데 대해 내란죄가 아니란 점을 반박하고 거대 야당의 목적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향후 헌재의 탄핵안 심사에 사실상 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나 하야 대신에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거취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그렇게 읽힙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나 하야 요구는 거부하고 탄핵 심판대에 서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자신은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에는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을 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은 29분간의 담화 내내 자신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고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계엄 전후 상황도 합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닷새 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우리 당, 즉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당장 이 담화를 들은 여당부터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 표결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구구 소요 선동에 나섰다며 여당의 탄핵 표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반응 먼저 전해주시죠. 대통령 담화를 접한 한동훈 대표는 일단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당론으로서 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여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 담화는 내란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임종득, 강명구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당대표가 스스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이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대단히 엄중하고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로는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이 나섰는데요. 신한계는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받는 김 의원의, 친윤계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 의원의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망상을 표출했다면서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극단적 망상을 표출하는 동시에 이 불법 계엄 발동에 자백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와도 다름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 여론에 이 객관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어 윤 대통령 발화 자체가 또 하나의 반헌법적 사례로 남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참혹한 광경이 현실이 될 뻔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내란 공범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도 열리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야당이 준비하는 새로운 탄핵안엔 윤 대통령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의원 체포 지시 정황 등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선 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추진하는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호응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의 입장들 들어보시죠. 오늘 일단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이런 대통령 우리가 뽑았나?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같이 국민으로서 일을 했어야 했나?
참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범죄는 확실한 거고요. 국민 모두 여러분께서 다 지켜봤듯이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질서 유린,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윤석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야 6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원님들도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민주당 박성중 원내수석부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고 국민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의 죄는 명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허탈해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야 6당이 호응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조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우선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정확히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네, 잠시 뒤인 오전 11시 45분부터 이곳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전산을 보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선고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나온 것만 얘기할게요. 조국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네, 들리시겠지만 조국 대표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한창입니다. 대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는데요. 방문객들은 들어오기 전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알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제국 대표 관련 방청객과 취재진은 앞선 선고가 끝나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고가 끝나면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조 대표는 오늘 대법원을 찾진 않고 모처에서 결과를 기다린 뒤 오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정경심이 또 있어요. 이제 정경심 있게 나올 거예요.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따른 파장도 클 것 같죠? 그래서 그것도 확정되고 그다음에 나가서 조국이는 네, 만약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되면 수감되고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여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할 경우 서울 고법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절차까지 거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검경 수사가 조여오는 가운데 탄핵이 될 경우를 대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전국 상황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법적인 좀 쟁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아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 어떤 흥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대통령이 왜 오늘 담화를 발표했을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은 모레 토요일 날 탄핵 가부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과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레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지랄지 방어랄지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의원이 정말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거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계엄의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이제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했더라고요. 비상계엄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이제 헌법이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완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내란죄가 됐던 탄핵소추와 관련됐던 이 내용이 근거가 돼서 주장을 할 것이다, 변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일단 이제 국민에게 이제 호소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예. 또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어떻게 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뭐 본인 자체가 과연 저런 것이 객관적인 고도의 통치행위에 포함이 되느냐, 예. 또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법률 전문가랄지 정치가들은 다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것은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 차원에서 본인의 이제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조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네.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45분에 오늘 대법원 선고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뭐 47분쯤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원래 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은 예.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과 관련된 거랄지 그러면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판결 이유를 설치하겠지만, 저건 그냥 피고인 조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선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정경심 교수도 있고 예. 기타 뭐 특별감찰관 그 무마와 관련된 피고인들이 있긴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그냥 뭐 항소 기각한다 하면 이제 몇 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기각한다와 동시에 조국 대표의 의원직은 이미 상실이 됐고 네.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기 대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뭐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예. 이제는 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기 예. 때문에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수감되죠. 수감될 네.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 국회에서 바로 수감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아니 예. 바로 수감되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근데 네. 제가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게 모처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네. 뭐 국회에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모처에서 대법원 선고를 이제 확인한 후에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조국 대표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네.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대법원 선고 때는 출석 의무가 없어요. 아, 의무가 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 선고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뭐 거의 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물어본 것 중에 그럼 바로 구속이 됐느냐?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은요 예. 실형 선고하면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선고만 하고 확정이 되면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확정이 되면 뭐 바로 검사 가서 뭐 경찰이 체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율을 거치죠. 언제쯤 집행을 위해서 출석하겠느냐. 예. 그래서 협의를 한 다음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뭐 2, 3일도 될 수 있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 한 일주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예. 집행 권한이 있는 검찰이 예. 조국 대표하고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제 모레 탄핵안 2차 표결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을 오후에 들어봐야겠지만 그 표결을 뭐 참석하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기간이 뭐 마냥 길어질 수는 없을 테고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길게는 갈 수는 없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수감되는데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모레 탄핵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야권 192석에서 191석으로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까지 8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의결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또 한두 명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있어서의 어떤 찬성을 할 수 있는 의원이 한 명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뭐 일정 시간 뒤에 이틀 뒤에 표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표 못하죠. 네. 오늘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조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하는 순간 네. 의원직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그렇죠. 거군요. 없어진 거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확정이 된 예.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좀 다른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국민의힘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과반 득표를 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사선의 김태호 의원과 오선의 권성동 의원의 2파전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결과로 과반 득표로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의 그런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의 높은 해안과 그리고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과반 넘게 득표를 해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국민에게 다가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뭐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뭐 하나가 돼서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이제 뭐 정비를 해서 뭐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대선을 위해서 그 대선 준비까지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를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시점은 2차 탄핵 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파삭이 다소 옅은 탄핵안에 대한 자유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요. 탄핵에 찬성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공식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 친윤 핵심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윤 중에 친윤이었어요. 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네. 탄핵의 시대로 들어섰고 대통령 내란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 자체를 과연 객관적 입장에서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으라고 봐요. 예.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에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체리따봉 보낸 걸로 굉장히 이미지가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한 몸이다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있을 탄핵 찬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탄핵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랬을 때 예. 과연 국민의힘은 향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선에서 국민을 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단 많은 뭐 전문가랄지 정치평론가들이 우려하듯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원내대표는 만약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았을 경우에 당대표 권한대행도 그 역할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될지에 대해서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제 탄핵 가결 기점으로 뭐 경우 때는 한동훈 대표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뭐 시중에 떠도는 루머가 결과적으로 최고위원 중에서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친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명백한 것 같아요.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친윤과 친한이 굉장히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아침에 일단 대통령이 담화를 한 부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담화한 부분은 이제 시간과 싸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담화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담화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의총이 오늘 원내대표 선출은 의총이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힘의 어떤 충돌은 뭐 더욱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인 좀 절차도 알아볼게요. 뭐 지금 분위기라면 모레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내란죄가 아니다, 지금 국민 앞에 당당하게 주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헌재에도 직접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이랄지 비상계엄 관련된 탄핵, 그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논리적인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이건 비상시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의성이죠. 나는 내란을 일으킬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건 단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오늘 담화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의 어떤 담화 내용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내란죄와 탄핵 소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뭐 아주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눈에 보이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상 상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주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따지면 아주 주관적이죠. 네. 그래서 법의 부지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이 그 말은 뭐냐면 법이 규정되는데 몰랐다 하더라도 네. 아니면 스스로 주관적인 거에 함몰이 돼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건 전체적으로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대통령 오늘 주장이 뭐 이게 효과가 있을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무죄를 받는다랄지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끝으로요.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어제 대치 끝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뭐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첫 단추부터 좀 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소환 조사라든지 강제 수사는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될 것 지금 같습니까? 오늘 담화 내용을 보면 예.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대통령 소환해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압수수색은요. 예. 형사소송법에 뭐 군사 기밀이랄지 보안을 위해서 그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법원의 영장에 의한 대통령의 신병 확보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경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검찰이 신병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어떠한 적법한 예. 그런 뭐 영장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호처를 할지라도 이 직무집행은 이제 방해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뭐 제가 볼 때 모레도 제일 중요하지만 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환하느냐 그리고 신병 확보를 할 시도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조국 대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됐다는 속보,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권성도 의원이 당선됐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조본에서는 검찰만 쏙 빠졌는데 사전 연락조차 못 받은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역대급 수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고 김 전 장관 노트북 등 자료는 경찰이 확보하는 난맥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힘을 합친 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띄우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역량을 살려 중복수사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파악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연락받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묶인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수사 갈래가 다소 정리된 모양새지만 강제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속도전 양상에 언제든 혼란이 재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국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는 아마 예. 이제 내가 오죽했으면 이제 계엄을 선포했겠나라는 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탄핵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이제 입장을 하지 않음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무효가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지금 기류가 좀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반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기류가 나오고 지금 의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계엄에 합당한 논리,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이 탄핵은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심판받아 보겠다라는 어떤 논지를 조금 압축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방대하게 이제 탄핵 소추안에 담길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오늘 짧게 얘기했고 아마 탄핵 소추안에 담길 내용들을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이 논리와 지금 이런 이유로서 방어하겠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하면 헌재 가서 난 이렇게 맞설 것이다. 그렇죠.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준 것이다. 뭐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근거로 이제 든 게 공직자 탄핵, 외국인 간첩죄 수정 뭐 가로막는다, 일방적 감액 예산안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저런 것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이게 합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무조건 다 개헌이 되는 겁니다. 계엄을 이렇게 위헌위법적으로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을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치 자신의 임기까지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고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한 거니까 다시 한동훈 대표를 또 손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결국 바보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믿고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민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걱정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 말과 정반대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2년 반 동안 수사만 한 거예요. 검찰 권력 이용해서. 그리고 그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거대 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총선 결과 승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에 지금까지 빠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2년 6개월 한 대통령이 그런 음모에 빠져 있다는 게 상상적으로 상상이 되나요? 저 이해할 수 없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 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갔는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쏟아지긴 했는데 대통령의 입으로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건데 선관위 해킹 얘기를 직접 오늘 거론했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지난번까지만 해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뭐 관심사항 정도라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의 입으로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주된 이유가 됐다는 걸 밝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봐요. 물론 대통령이 부실하고 허술하게 지금 선관위의 이제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이제 말하자면 군을 동원해서 현장을 그러니까 선관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서 군이 가서 이것을 이제 체증하고 자료를 갖고 오고 하는 게 과연 정당화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이 0.76%로 당선된 대선은 그럼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을 또 이제 야당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된 선관위면 그 대선도 부정선거일 수 있지 않느냐고 야당이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총선에 그냥 국한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뭐 소쿠리 투표라든가 선관위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흔적과 정황은 차고도 넘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부정선거와 그 연동됐는지 물론 이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부실하게 관리되고 굉장히 방화벽까지 없는 이런 지금 IT의 시대에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허술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게 공권력이 투입되지 어려운 기관이라 그러면은 정치권에 얘기하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선관위가 나라의 근간이고 민주주의 핵심인데 여기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엄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뭐 조사를 하든지 해달라 아니면 보완책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어느 한쪽에 그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선거 관리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심야에 가서 국회보다도 빨리 가서 먼저 이렇게 뭔가 체증하려고 했고 자료 확보를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해커가 들어갔는데도 뭐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좀 정당성을 좀 획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총선만 부정선거의 흔적이었냐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사실 또 민주당이 그렇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선관위의 부실하고 허술한 관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가져올 파장들을 대통령은 정부적으로 먼저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정선거라면 뭐 여당이 이긴 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이런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야당이 거죠.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법률가의 좀 조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국회에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정말 국회를 장악할 목적이었다면 뭐 전력 차단이라든지 뭐 주말에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위헌위법적으로 행동을 했어야지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회가 계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주장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이건 명확히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계엄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예전에는 국회의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력화하려고 한 건데 이걸 무력화가 될 거라고 믿었다는 대통령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제 내란죄 여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속보로 전해드렸죠.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의원직이 이제 상실된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징역 2년 확정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내일까지 소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대법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모처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오후에 조국 대표 이제 공식 입장이 잠시 뒤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내일까지 소환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고에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출석 날짜를 검찰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일자와 관련해서 검찰이 내일까지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들어오면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자 그럼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그것을 다 사용해도 되느냐? 이걸 저희는 이제 정치학 용어로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 선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헌법적 강경 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헌법적 강경 태도를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사실 했고 여러 가지 이제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퇴진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은 끊임없는 국가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국정을 무력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정치로 풀어야 할 행위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럼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렇게 말하자면 발목을 잡고 원했으면은 야당 대표와 만나서 도와달라 했고 그다음에
그 또 여당 대표를 통해서 다시 그 뭐 이쪽에 뭐 좀 막힌 그 활로를 좀 뚫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문제를 계엄령, 말하자면 헌법적 강경 태도를 동원한 게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충분히 주장하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게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래요. 이 5년 단임자에서 대통령은 딱 국민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으면 여론전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 호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지로서 저는 환원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내가 일을 못하게 민주당이 일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국민이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은 통치행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풀 문제를 이것이 고도의 말하자면 통치행위로 풀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순서가 조금 뒤바뀐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위법은 아닌 거죠. 다만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했어. 그러나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정말 그 헌법적 강경 태도를 내세울 만큼 중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살고 지지율만큼 일어나는 게 5년 단임제의 숙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순서를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최대 쟁점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행위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만 다 부인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수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에 와서 위헌위법적인 어떤 내란 행위를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상사태여야 된다. 경찰로 막을 수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경찰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한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고요. 또 개헌법에는 현행 법인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한 건가요? 황당하잖아요.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왜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김어준 씨를 또 왜 체포할? 이게 본인의 말에 정당성이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다못해 방첩사에다가 가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무계한 어떤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오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가 하필 여당 원내대표 경선 직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 시점도 의미가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대통령의 이제 말과 행동, 시점은 다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근데 왜 이것을 아마 녹화분이라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가 왜 타이밍을 10시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얘기를 했을까? 12시에 이제 선출에 대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에게 내가 나를 탄핵해도 좋으니 나를 내란죄라고 먼저 규정 짓지 말고 내가 충분히 헌재에서 심리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이 나를 일사불란하게 옹호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좀 대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한동훈 당대표는 직무정지시킬 방법 탄핵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의 해당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일종의 윤리 소집을 통해서 대응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시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직전에 어느 정도 이것 또한 고려해서 일종의 뭐 권성동을 뽑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선을 긋지 말아달라라는 뜻으로 해석한 건데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당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과반 이상의 그 지금 의원들은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서 충분하게 뭐 탄핵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심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단죄하거나 뭐 조금 당과 분리시키려는 이런 건 좀 부당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72표 나왔다고 합니다. 72표라 그러면은 예. 친한계 의원들 한 20-30여 명 정도가 이제 좀 안 중도 의원들까지도 이제 좀 약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108명 중에서 72표라면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이 앞으로 대통령과 같이 함께 운명을 좀 하겠다는 그런 지금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저는 당이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한동훈이 함께 가긴 힘들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당론으로 이걸 탄핵을 찬성해달라고 했고 예. 권성동 의원은 당론 부결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의 정확한 제1호 공약이 충돌하면은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밖에 지금 길이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담화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 의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그대로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혹은 출당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로 볼 수 있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명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담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떳떳하다면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막상 큰 소리 치다가 호명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일어난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어난 예.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고 이철규 의원도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명확하게 이게 내란이 아니다 라고 따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운 건 알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투르지만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없겠구나. 당권이라도 쥐어잡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만들고 최고위원 친한계 최고위원 한 명 사퇴시켜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탈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쫓아보내고 김기현 대표 끌어내리고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 결국에는 고립무원이 된 거잖아요. 자기 혼자, 친윤 혼자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지고 국회의원들과 자당 국회의원들과 멀어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 명만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조폭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숨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 72, 김태호 후보가 34. 네. 탄핵이 지금 이 표결수대로라면 무난히 가결된다. 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결됐죠. 가결되고 지난번 특검법에도 2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 이제 그 뭐 참석했던 의원들은 당연히 다 그 의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번외로 치더라도 최근의 기류를 보면은 20명 정도 이상들은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다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에도 찬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최소한 대통령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태호 의원을 34명이나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그 특검법 표결과 여기에 이제 김태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은 최소 2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추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 8표 이상이면 무조건 탄핵은 가결인데 가결도 가결이지만 그러면 가결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의총에서 아마 권고적 당론이 될지 뭐 반대로 부결을 해야 한다고 아주 당론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왜 원내대표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당대표에게 물을 겁니다. 왜 우리가 당론대로 가지 못했냐? 그럼 한동훈 대표 보고 책임을 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최고위원이 나감으로써 비대위가 구성되는 방법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라고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인 거죠. 예. 자, 그러면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차피 본인에게 다가올 정치적 책임을 지워서 나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고 아니면 비대위를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명을 사퇴시켜서 비대위를 가려는 의도가 있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나 그만두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핵까지 표결됐는데 일단 탄핵은 됐고 나도 국민의힘 우리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대표로서 무한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나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연연하겠냐. 그리고 자기의 뜻에 반해서 결국 저렇게 의원총회 직전에 탄핵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당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74명이 뽑았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중대한 어떤 분수령과 변곡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목요일 날의 의총이 저는 토요일 날 탄핵 결과로 나간다면은 물론 이제 탄핵이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당과 이제는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입장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대통령실 나온 입장을 보면은 탄핵 카드를 하야보다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친윤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요.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 목적으로 하야하겠다. 당에 일임하겠다. 한동훈 대표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국무총리랑 같이 좀 시간을 끌어서 잘 운영해 봐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믿었겠죠. 아, 대통령이 정말 하야하려나 보다.
그러면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자진하야하고 대선으로 간다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에게 마치 사과하고 권력을 이양할 것처럼 해놓고 실은 시간 끌어서 탄핵을 부결시킨 이후에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려고 했죠. 근데 야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갖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두 번, 세 번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전략에 허점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되더라도 포기하고 권력 유지하고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 부결돼도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6명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탄핵되는 것이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런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걸 탄핵을 기각시키면 앞으로 다 차기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자기가 착각했어요. 이건 탄핵 안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 총회를 열 텐데 당장 지금 김태호 카드를 선택했던 의원들이 과연 당 뜻에 따를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예. 이제 지난번 특검에도 20표 이상이 찬성을 했죠. 이번에 김태호 의원을 뽑았던 거는 최소한 당이 당론 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김태호 의원 34명을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뭐 당연히 이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론인데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가 될지 말지 숫자가 74명이 좀 애매할 겁니다. 근데 권 의원을 뭐 꼭 내가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권 의원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보기에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자유표결에 마치거나 권고적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안을 부결하는 거를 권고한다. 이거 권고 당론과 당론으로 결의한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권고적 당론 내지는 자유투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가지 이걸 당론으로 확정 짓겠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에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네. 의원의 개개인의 소신 투표하는 별도로 예.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그건 당으로 확정 짓는 거라서 이거는 이쪽이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 일종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실패가 왜 보수정당 전체의 실패로 가야 하느냐고 예. 묻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야지 보수 진영이 나중에 다시 도덕적, 그다음에 윤리적,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여기가 같이 우리가 함몰돼 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가는 것이 보수 진영 전체 또 책임으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당론 채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권고적 당론 내지는 아마 자유투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도의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담화가 나오기 전에 어제 상황을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상현 의원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 홍준표 시장의 그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다소 좀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 그것도 좀 어떻게 퍼즐처럼 맞춰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고도의 본인들이 좀 회의를 통해서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췄다. 네. 예. 그리고 또 어차피 탄핵 절차에서도 다퉈야 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도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논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당론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의원총회로 모아놓고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탄핵의 표결에 차기하게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배신자, 또는 홍준표 의원도 뭐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을 유지함으로써 소신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시켜서 이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심지어 분당까지도 고려한 이런 고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1년, 2년 가면 또 나 뽑아주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의원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결국 국민과는 반대되는 길을 예. 대통령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 상상력 속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다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세게 내고 한동훈 네. 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뭐 대권에 또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얘기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예.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정치 일정은 뭐 홍준표 시장이 다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건 뭐 다 주지의 사실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발언은 이제 이거죠. 통치행위다라는 건데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맞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의 권한이 있으니까 통치행위가 맞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헌법적 강경 태도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제도적 자제와 제도적 인내를 통해서 관리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통치행위가 가능하다고 다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그 홍준표 시장이 말의 지적은 이거죠. 대통령의 부적절성은 지적하되 내란죄로 단정하지 말아라. 이 내란죄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당과 지금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 입장을 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어쨌든 대구시장이잖아요. 보수 TK에서 지금 얘기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전체에 와해돼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나중에 보수의 또 대안이 될 사람들을 찾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말하자면은 아주 그 한동훈 대표와도 좀 말하자면 차별성을 갖되 보수의 또 진영으로부터는 조금 좀 덜 이제 멀어지지 않는 그 중간지대에서 통치행위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너무 나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 상태의 정치권에서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저 말이 얼만큼 또 동의와 설득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뭐 의원총회 장면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뭐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안 통과되면은 당 대표로서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된 오늘 사퇴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예. 뭐 권성동 의원이 당선된 것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는 부담인 건 맞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당권을 잡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이 권력에 자꾸 연연을 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좀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지 않았냐. 다만 그 시간이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윤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소집했잖아요. 아마 이 절차는 마무리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실패를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들이 친윤들인데 다 같이 반성하고 자신을 내려놔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실패가 보수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 것인데 저렇게 남지도 않은 한 줌의 권력 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통령 옹호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도 함께 괴멸할 것이다. 이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고민할 것이고 다른 친윤들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주 1차 표결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 거의 한 달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대표 이 며칠간 말을 너무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독대인지 그때 이제 몇 명 들어가서 만났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떻게 들었든 판단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말하자면 판단과 지금 수순에 있어서는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고 오너십이 이슈 오너십도 다 있고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셨듯이 당 장악이 안 되고 소수 비주류의 리더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당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어쨌든 원외 신분이지만 국민의 결에 맞는 국민의 어떤 그런 감정 결에 맞는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오락가락으로 비춰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날 계엄령 통과되던 날 그날 밤에 보여줬던 강단 있는 판단력과 그다음에 아주 간결하고 뚜렷한 리더십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을 굉장히 본인의 상징 자본으로 좀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으로써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고민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대통령과 명백히 차별성을 긋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이 당에서 출당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새롭게 아마 리빌딩을 해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과연 시점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통령의 담화가 사전에 있을 거라는 걸 좀 알았을 저는 좀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보를 알고 있었을 있었죠. 왜냐하면 그 10분 예. 사이로 있을 수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기자회견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오늘 아침 일찍이라든가 어젯밤에 기자단에 고지가 됐었어야죠. 그런데 고지가 안 되고 긴급히 한 걸 보면은 아마 이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하고 거의 선제적으로 동시에 나왔어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 것은 이제 이거는 대통령과 내가 차별성을 갖는 길로 최후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휘될지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재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부터 좀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 전에 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할 것인가 그 시점을 놓고 여러 추측이 있었거든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대통령 담화 전에 발표한 건 어떤 승부수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어떤 담화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정치적인 초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에 있어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분명히 대통령이 자진하야 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여기에 따라준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안 하니까 본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보다 먼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실수한 건 처음에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막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과 같이 불렀었죠. 그러면서 이 국정수습을 탄핵이 아닌 자진하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번 맡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순진한 생각이었고 대통령에 당했는데 대통령의 시간 끌기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의 순수성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권력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는 좀 상처가 났고 그나마 오늘이라도 대통령 먼저 담화를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모레 이제 표결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들어가서 대거 찬성표를 던진다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만든 뭐 결과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선이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그 비대위원이 또 사퇴를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또 비대위가 가잖아요. 장동혁 최고위원 사퇴할 거라고 사퇴설이 보세요? 있는데 저는 예.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비대위원 구성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갖고 예.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이 국민의힘의 함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친윤계가 장악해서 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비대위 구성 권한도 어쨌든 그 원내대표가 구성할 때까지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직무정지가 만일 이제 탄핵이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전 분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바로 저는 윤상현 원내대표가 윤상현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낸 게 좀 의미심장해요. 내란죄라고 먼저 하는 거는 이게 배신자다. 예. 그러니까 이 배신자 낯이 익은 얘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친 거다고 보기 때문에 분당까지도 염두에 저는 뒀다고 뭐 보세요? 그런 예. 생각 가져요. 그래서 예. 표결 결과 토요일 날 지나고 나면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직무정지 혹은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는 일단락 되겠지만 그 다음서부터 전선이 형성되는 건 국민의힘이 과연 분당할 것인가, 어떻게 또 분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또 각자 갈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가결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예.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사전에 인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민석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고 오는 상황에서 저에게도 전화나 카톡이 왔는데 예.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상하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탄핵에 나가야 되겠다.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들이 손님이 다 예약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걸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보에 대해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고
탄핵과 관련해서 또 형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대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 카드는 좀 물 건너가고 탄핵 쪽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끝으로요. 네. 많은 분들이 뭐 가결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결이 되면은 예. 말 그대로 이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겠죠. 이제 헌재로 심리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하는데 다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줄이어서 지금 연이어서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벼르고 있는데 지금 15인이 의결 정족수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 법적으로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국무위원 탄핵만큼 조금 중지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으로 해야지 국민의힘 보고 여기 탄핵에 찬성하라고 얘기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하는 거는 실제 정부가 헌법 질서에 따라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건 이중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좀 절제 있는 권한 행사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이 가셔야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 민주당도 좀 방점을 찍고 좀 정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탄핵 뭐 가결 부결을 떠나서 전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실형이 확정됐죠.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서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조 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상고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선고 뒤 조국 혁신당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원 당규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데 향후 절차도 좀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이 조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해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조 대표 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은 조금 전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침상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 대표가 요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구치소에 도착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군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검찰의 조기용 장관 소환 조사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기 직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었는지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 장관 소환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국무위원 조사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전현직 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수사도 연일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군 검찰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 특임대 등은 이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바가 있고요.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시설로 검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과 과천 등 방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 계엄군 동원 경위 그리고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추가로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출범을 알린 공조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공수처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물론이고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을 구해서 본부를 꾸릴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할지 등 여러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은 불쾌함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공조수사본부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른 시일 안에 협의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를 두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경쟁 양상이 향후에 더욱더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진종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진종우입니다. 오늘 저는 무겁고 참담하면서도 매우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사격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동안 온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한몸에 받은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입당한 것은 고뇌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가치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비전이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과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은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해서는 안 될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로 난입하던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21세기 세계 10위권이라는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밤을 지새워 가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과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 탄핵안 표결 이틀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 선포된 대통령 계엄 선포로 큰 충격을 받았고 내일 모레 바로 토요일에 있을 이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진종호 의원까지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을 한 의원은 한 7명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김혜재 의원,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지금 SNS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급한 한지아 의원에 이제 진종호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대통령 탄핵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은 총 7명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에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지금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틀 뒤에 있을 2차 탄핵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됐고요. 오늘 표결과 관련한 당내 의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의총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친한계 의원들이 또 연이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엄 수사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앞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긴급 체포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경찰이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소환조사에서 두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방문해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지시받았고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고 계엄 전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4시간가량 경찰청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겁니다. 다만 조 청장은 부당한 지시라 여겨 전부 따르진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는지가 관건인 만큼 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의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임의 자료 제출로 마감이 됐는데 추가 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회의 등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로 강제 수사를 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경내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출입 기록과
회의록 등 자료를 챙기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진입을 거부해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은 지난 뒤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입장인 만큼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설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특수단은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조사 조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가운데 일부는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던 여인영 방첩촬영관에 대한 소환 일정 역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첫 실무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공조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할지, 또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부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직무 정지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이 단행한 인사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이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 제2작전사령관 육군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수사 주체가 정리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어제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3번째 전화를 걸었다며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사령관이 최근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이 걸었다고 한 3번의 전화 중 마지막이 지난 6일 자신과의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 중에 걸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곽 사령관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라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수도방위 사령관과 방첩 사령관과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이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매일 국회 앞 도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국회 앞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중무장한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학기 기말 시험을 앞둔 대학생은 거리에서 공부하며 촛불 집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며칠째 함께 국회 앞을 찾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 지금 6일째 지금 이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리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잇따라 배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상승 중이던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75% 오른 680.97로 출발했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후 외국인 순매도가 늘기 시작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58% 오른 2,456.63으로 출발했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은 3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탄핵 정국을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민주적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 시기를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상황 오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Certainly wouldn't want any actor to take advantage of that. We have to let that process play out. What we're focused on. 또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과 대화는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13번째로 인도태평양을 방문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한국 방문을 연기하고 일본을 찾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ut we are meeting these challenges with confidence and resolve, and we remain committed to advancing our historic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선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내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미주동포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서 이번엔 뉴저지에서 한인 2세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학생이나 한국 투표권이 있는 교민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한인 2세대들이 뉴저지주 시청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에 항의하거나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라고 구글이 정정하도록 힘을 모았던 동포 2세대들이 처음으로 시국 선언에 나선 겁니다. I am not in Korea right now, but for the people that are in Korea right now, I feel very unstable and sorry for them.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w enforcement must immediately arrest President Yoon Suk-yeol on charges of insurrection and ensure that all direct and indirect accomplices are held fully accountable under the law. 앞서 지난 7일에는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재미 동포 단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재미동포 단체는 다음 달 4일에도 관련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시건대 앤아버 캠퍼스를 비롯한 미국 내 유학생들과 재미학자들도 잇따라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들은 하루빨리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남측의 탄핵 정국 상황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이틀 연속 상세히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소개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담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눈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이 어제보다 추워진 것 같은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 정도 더 낮고요. 체감온도는 여기서 2도 정도 더 낮아 춥습니다. 앞으로 날은 점점 더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바람이 들어오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지만 오후 한때 충북과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대전 8도,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해안의 눈이 내륙으로 확대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을 동반한 추운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는 다음 주 초반까지 눈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까지 다시 찬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할 때는 방한용품에 꼭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